골다공증이라는 병 자체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뼈가 약해질 뿐이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내려졌는데 내 생활에 별로 불편감이 없어서 이것을 관리 혹은 치료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김무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문자 그대로 설명드리면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뜻입니다. 뼈 스스로의 강도가 줄어들고 얇아지고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 잘 알기 어렵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뼈가 많이 약해지면 아주 약한 외상만으로도 골절이 생기고 통증, 고동 제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뼈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대략 30대 중반까지 가장 튼튼해집니다. 이후부터는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데요. 뼈의 강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래된 뼈는 흡수가 되고 필요한 만큼 골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뼈가 생기는 것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골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드러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뼈의 양이 적고 폐경기 이후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고요. 그 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치료를 하였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저체중,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타민 D 부족 등이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입은 적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가족력이 있고 또 뼈를 약해지게 하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의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남성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을 겪으신 환자분들도 골밀도를 확인해서 뼈의 강도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척추골절이 보이고 골 강도가 약해 보이는 경우에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하지만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중단을 했던 모든 환자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덱사, 골밀도 검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검사를 통하여 몸 특정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수치하여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이때 나온 수치를 T스코어라고 하여 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정상적인 20대 성인의 뼈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여 상대값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0, 플러스 1 등으로 플러스로 올라갈수록 뼈가 단단한 것이고요.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뼈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 마이너스 1부터 2.5 사이에는 골감소증,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온다면 골다공증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병 자체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뼈가 약해질 뿐이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내려졌는데 내 생활에 별로 불편감이 없어서 이것을 관리 혹은 치료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뼈가 약해지고 한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미리 관리 혹은 치료를 통해서 뼈가 너무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술, 담배 등을 많이 하고 계셨으면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있는지,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이 미끄럽지는 않는지, 또 신발이 너무 미끄럽지 않은지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나 유제품 등과 같은 식품을 통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겠고요. 유제품 외에도 멸치와 같은 뼈채 먹는 생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 외에도 건강 보조식품을 이용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 보통 800mg 이상 복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함량의 칼슘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세포에서 햇빛 속 자외선을 받으면 생성되는데 보통 볕이 좋은 날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햇빛을 쏘이더라도 선크림이나 긴팔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비타민 D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제제를 챙겨서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평지 걷기, 달리기, 맨손 운동 등의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고 유지시키며 뼈를 자극시키는 것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너무 과격하고 다칠 염려가 운동 등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나빠지기 전에 골밀도를 유지 목표 수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를 시행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약을 좀 중단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알고 있었지만 치료 시기를 미루었다면 골다공증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심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좀 길어지거나 중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약물 부작용의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치료약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또 얻을 수 있는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드문 부작용 때문에 치료받지 않는 것보다는 의료진과 잘 상담하시면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약물의 종류는 투약 방법에 따라 입으로 먹는 경구약제, 주사제로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겠고, 약물의 작용 방법에 따라 뼈가 흡수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제제와 뼈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약제 등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약에 따라 매일 먹어야 하는 약제부터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환자의 골밀도 상태, 다른 질환 유무,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상의하여 치료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